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그녀는 현관에서 낯선 구두를 발견했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순간이었다. 여보? 집에 있어요? 그 웃음소리는 분명 남편 성호의 것이었다. 그리고 함께 들려오는 또 다른 웃음소리. 정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성호야. 정미야. 이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22년이야.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미야,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내가 본 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 순간 정미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계속 진동하는 것을 보았다. 화면에는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정미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이야. 얼마나 됐어? 6개월 정도. 6개월. 6개월 동안 나만 바보였구나. 손끝이 떨리며 발걸음이 무겁게 현관을 지나 거실로 향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침실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남편의 웃음과 그와 함께 섞인 낯선 여자의 웃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잠시 몸을 멈추고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손은 탁자 위 남편의 휴대폰을 향했다. 계속 진동하는 화면 속 이름 미영이. 손이 떨려 휴대폰을 들기도 어려웠다. 머릿속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휴대폰을 뒤집어 놓던 날들,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한 모습들. 모든 게 이어지며 하나의 그림이 되었다. 그 그림 속에는 자신만 바보였다는 사실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로 집에 없었다. 22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결혼 초반의 달콤한 기억, 아이들과 함께한 소소한 행복,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한순간에 색을 잃은 듯했다. 새벽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 큰딸이었다. 내일 집에 갈게요. 아빠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딸이 뭘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마음속 혼란과 배신감은 끝없이 이어졌다. 머릿속에서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숨을 고르며 그녀는 다시금 현실을 마주했다. 하지만 이 밤 그녀에게는 아직 수많은 질문과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딸이 집에 돌아왔다. 26살이 된 딸이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늘의 딸은 표정부터 달랐다. 어딘가 단단해진 눈빛, 차분하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한 태도였다. 엄마, 아빠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에 갔어. 짧은 대답 속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닌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불안. 하지만 동시에 딸의 말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 마음속을 스쳤다.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딸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다. 딸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다. 사실 아빠한테 일이 생겼어요. 제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뭐라고?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3개월 전에 우연히 봤어요. 아빠가 강남역에서 젊은 여자와 손잡고 걸어가는 걸. 딸의 말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 생각했다. 3개월 동안 혼자 알고 있었다니.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보다 딸이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딸은 말을 이어갔다. 확실하지 않아서 바로 말하지 못했어요. 몇 번 더 지켜봤죠. 그 여자 이름도 알아냈고 미영이라고 아빠 회사 후배더라고요. 딸의 차분한 설명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충격이었다. 이제는 단순한 배신이 아닌 가족 전체가 숨겨온 비밀로 느껴졌다. 그리고 딸은 말했다. 근데 엄마도 숨기는 게 있잖아요.
그녀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작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시는 거 그리고 갑자기 스마트폰 사용법이 늘어난 것도. 딸의 말에 과거의 기억들이 겹쳐졌다. 처음엔 취미활동이나 학습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급하게 입을 열었다. 그건 딸이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 가방에서 남자 명함이 떨어진 걸 봤어요. 한성민 대학 교수요. 모녀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22년간 남편의 뒤에서만 살아온 그녀와 그런 어머니를 걱정하며 지켜본 딸. 그리고 그 사이에 숨어있던 또 다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엄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아빠 일도 엄마 일도. 하지만 이 집안이 모두 거짓말로만 돌아가는 건 싫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딸의 단호한 눈빛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딸과 그녀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집안의 모든 비밀이 수면 위로 올라올 시간이었다. 딸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끝낼 준비 아니면 시작할 준비였다. 가족의 숨겨진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딸은 아버지와 마주 서 있었고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얘기하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떨렸다. 딸은 차분하게 말했다. 미영 얘기예요.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강남역에서 손잡고 걷는 걸 봤거든요.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실이 드러나면서 머릿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다. 이런 긴장은 단순한 배신이 아닌 가족 전체가 숨기고 있던 진실의 무게였다. 딸은 조용히 질문을 이어갔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빠는 엄마가 한성민 교수랑 만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잠깐의 정적. 모든 시선이 그녀와 남편에게 향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였어.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상처와 후회가 느껴졌다. 딸은 천천히 봉투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사진 속 모습은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지난 2년 동안의 사건과 관계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진을 본 그녀는 눈물이 고였다. 성민 교수와 자신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미영 사이의 관계, 그리고 22년 동안 감춰졌던 수많은 진실이 동시에 다가왔다. 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거짓말 그만하세요.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지난 17년 동안 쌓인 상처와 배신감을 되짚었다. 남편의 배신, 자신의 감정, 가족이 감춰온 비밀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교차하며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때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 24살이 된 아들은 가족들의 험악한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챘다. 뭐야, 무슨 일이야? 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회사 후배랑 바람을 피웠고 엄마는 대학 교수랑 불륜 중이에요. 그리고 나는 3개월 동안 이 모든 걸 혼자 알고 있었고.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미친,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모두의 숨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아들에게 물었다. 뭘 알고 있었다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카드 사용 내역 가끔 확인했거든요. 이상한 호텔이나 레스토랑 결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엄마 일기장도 한번 봤어요. 성민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22년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온 신뢰가 거짓과 배신 속에 무너져 있었다. 모두가 숨기고 있었던 비밀들이 이제 한 공간에 모인 것이다. 딸은 차분하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며 살 거예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가족 모두가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감정이 폭발하고 지난 22년의 모든 기억과 배신이 한꺼번에 터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거실에는 이전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감정의 파도가 한 번에 몰아쳤고 이제 모두가 서로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이혼해.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어. 아버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손을 떨며 말했다. 잠깐만, 우리 정말 끝내는 거야?
22년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 성민 교수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딸이 물었다. 왜요? 오빠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한성민 교수 54세 문학과 교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결혼 상태가 기혼이에요.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성민이가 그럴 리가 없어. 딸은 놀라움 속에 조용히 말했다. 엄마, 설마 교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들은 계속 말했다. 부인 이름이 차은희,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어요. 한혜림이라고. 그녀는 믿기지 않아 주저앉았다. 남편의 배신 때문에 시작한 불륜마저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가슴속 깊이 의지했던 관계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성민이었다.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 취소해야겠어. 가족 일로 미안해. 딸은 차갑게 말했다. 가족 일이래요. 엄마가 모르는 가족 말이에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들은 또 다른 정보를 보여주었다. 엄마, 교수님 부인 차은희님이 암투병 중이에요. 대학병원 소셜미디어에 남편과 함께 나온 사진이 있어요. 사진 속 성민은 아내의 손을 잡고 격려하며 웃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온화한 미소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럴 수가 없어. 딸은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요, 엄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이가 나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줬다고. 정미 씨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줬다고 하지만. 남편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둘 다 속은 거네. 그녀는 분노하며 물었다. 그럼 넌 뭐야? 나한테 무슨 해명이라도 있어?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있어. 너한테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그녀는 날카롭게 물었다. 지금 와서 변명하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변명이 아니야. 사실을, 진짜 이유를 말하는 거야.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기억해? 결혼 5년 차 내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가 뭐? 너 그때 민수와 만났잖아. 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엄마, 설마. 남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3개월이었어. 3개월 동안 너는 민수와 그리고 나한테는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만 했지.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어떻게? 남편의 목소리에는 17년간 쌓인 상처가 배어 있었다. 우연히 봤어. 호텔에서 나오는 너희를. 그때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그 후에 17년은 서로에게 쌓인 상처와 오해의 시간이었다. 그녀와 남편은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 마음은 자주 벽에 부딪혔다. 2년 전 그녀가 또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는 모습을 본 날 남편은 포기했다고 했다. 그때부터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건 정말 친구들이었어요. 남편은 무겁게 말했다. 너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어. 그 순간 딸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미영이었다. 오늘부터 연락 안 할게요. 남편이 다 알게 됐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가족 모두의 숨이 멈췄다. 22년간 숨겨왔던 거짓과 배신이 드러난 순간 그녀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딸이 속삭였다. 우리 정말 끝인 거야? 22년을 이렇게 끝낼 순 없어. 하지만 엄마, 아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게 있어요. 그 순간 가족 모두가 새로운 선택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거짓과 진실이 뒤엉킨 긴 여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다.